손흥민이 놓친 빅찬스, 토트넘 패배의 원인? 팬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 후 영국 현지 매체와 팬들의 손흥민에 대한 냉정한 시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그 기회를 놓쳤다면 토트넘이 이겼을지도 모른다라는 주장 속에서 그의 실수에 대한 비판은 날카롭고 무자비합니다. 토트넘은 에버턴과의 2024에서 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에서 2대3으로 패배하며 또 다시 부진에 빠졌습니다. 전반 22분 손흥민에게 주어진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거세졌고 팬들은 그의 실수를 지적하며 과거의 손흥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국 매체인 데일리 메일은 전반전에서 손흥민이 두 번의 중요한 기회를 놓친 장면을 지적하며 이 장면이 토트넘의 변곡점이었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또한 손흥민은 최소한 한 골을 넣었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그가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손흥민만의 실수로 치부될 수 있을까요? 이 장면에서 손흥민은 클루셉스키가 만든 완벽한 패스를 받아 득점 기회를 맞이했지만 그의 오른발 인사이드 슛은 에버턴의 골키퍼 조던 픽포드에게 정통으로 막혔습니다. 이를 놓친 후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폼 저하를 지적하며 방출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판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실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클루셉스키의 패스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상황을 더 넓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손흥민을 비난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영국 현지 팬들과 매체의 논란 속에서 손흥민은 정말 지쳐진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가 놓친 기회가 단지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을까요? 토트넘의 패배가 그의 실수 때문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해 풋볼 매거진이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갑니다. 토트넘과 에버턴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놓친 기회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이 기회를 놓쳤다면 토트넘이 이길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 문제에 대해 몇몇 전문가들은 다소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팬들의 실망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손흥민이 놓친 기회에는 대안 쿠루셉스키의 왼발 편향적인 패스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손흥민의 실수로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쿠루셉스키의 패스가 손흥민에게 완벽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경기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경우 쿠루셉스키는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리는 대신 왼발을 사용하여 패스를 하며 이로 인해 공의 회전이나 방향이 손흥민에게 맞지 않아 정확한 슈팅이 어려워졌습니다. 다니엘 스터리즈는 한 방송에서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며 스트라이커가 골문 앞에서 논스톱 슈팅을 할 때는 동료가 어떤 방식으로 패스를 주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의 방향과 회전은 패스를 준 선수의 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슈팅할 때 발의 위치가 잘못되면 골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쿠루셉스키가 준 패스를 정확히 맞추지 못했지만 이는 단순히 손흥민의 실수가 아니라 쿠루셉스키의 왼발로 인한 미세한 회전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손흥민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훈련을 통해 뛰어난 기술을 쌓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받는 패스의 질이 고르지 않다면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완벽한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쿠루셉스키가 공을 몰고 가는 속도나 패스를 주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공격 템포가 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서 왼발로 패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른발로 컷백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쿠루셉스키의 왼발 편향이 큰 문제로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손흥민의 실수로 경기 결과를 단정짓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시각에서 나온 주장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를 분석할 때는 많은 세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팬들이 손흥민의 실수를 비판하는 대신 팀 전체의 경기 흐름과 각 선수가 주고받는 패스의 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놓친 기회에 대한 논란은 경기 후 하이라이트만 보고 판단하는 추가 못들이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황을 단순히 손흥민의 실수로 끝내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평가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에버턴과의 2024에서 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에서 2대3으로 패배한 후 손흥민의 중요한 기회를 놓친 장면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그 기회를 놓쳤다면 토트넘이 이겼을지도 모른다는 주장 속에서 손흥민의 실수에 대한 비판은 날카롭고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손흥민의 실수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상황을 넓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흥민이 놓친 기회를 되짚어 봅시다. 경기 전반 22분 클루셉스키가 완벽한 패스를 보냈지만 손흥민의 오른발 인사이드 슛은 에버턴 골키퍼 조던 픽포드의 정통으로 막혔습니다. 이 장면에서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폼 저하를 지적하며 방출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실수가 경기 패배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존재합니다. 토트넘의 전체적인 공격 흐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반에만 3골을 허용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팀 전체의 경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손흥민이 놓친 기회는 사실 그가 혼자서 만든 실수가 아니라 팀 전체가 맞춰가는 공격 패턴에서 나온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받는 패스의 질이 부족하거나 공격 흐름이 끊어졌을 때 그가 기회를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손흥민이 놓친 기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클루셉스키의 패스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클루셉스키의 왼발 편향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클루셉스키는 오른발보다 왼발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이로 인해 패스의 방향과 회전이 손흥민에게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에서 볼 수 있듯 클루셉스키가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리는 것보다 왼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흥민이 슈팅을 할 때 공이 회전하면서 정확하게 맞지 않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니엘 스터리지는 방송에서 스트라이커가 골문 앞에서 논스톱 슈팅을 할 때 동료의 패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패스의 질, 특히 공의 방향과 회전은 슈팅의 정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손흥민이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정확히 맞추지 못한 이유는 공의 회전과 방향이 그에게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클루셉스키의 패스가 오른발로 보내진 경우 공의 회전이 손흥민에게 적합한 방향으로 갔을 수 있었겠지만 왼발로의 패스는 공의 회전이 손흥민의 슈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몇 차례 완벽한 기회가 있었지만 클루셉스키가 공을 몰고 가는 속도나 패스 타이밍이 맞지 않아 공격 템포가 끊어졌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오른쪽에서 왼발로 패스를 주는 것보다 오른발로 컷백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클루셉스키의 왼발 편향이 문제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이로 인해 공격의 흐름이 방해받고 손흥민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흥민이 놓친 기회에 대한 논란은 사실 경기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기의 결과는 한 명의 실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전개에 문제가 있었고 팀 전체의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실수만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불공정한 평가입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실수를 비판하기 전에 팀 전체의 경기 흐름과 패스의 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단순히 손흥민의 실수로만 끝내는 것은 매우 부당한 평가일 수 있습니다. 경기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손흥민의 실수로 인해 토트넘이 패배했다고 단정짓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법일 뿐입니다.